오늘은 코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니까 땀 흘릴 준비하세요. 죄송해요. 그 코어가 아니군요. 지구의 내해까지 여행을 한 후에 멀리 우주까지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탐험의 결과를 결합해서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달의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성간 초강력 드릴의 도움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좌표가 파악됐고 모든 시스템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달입니다. 우리 달이에요. 우리는 검은 하늘 아래 회색빛 황량한 달 표면에 착륙합니다. 여기 파란 하늘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분산시킬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드릴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먼저 달의 외층을 통과합니다. 지구와 지각과 같아요. 우리는 빛이 잘 드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두께는 7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쪽에 착륙했다면 두께가 2배 이상 될 거예요. 달은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각은 대부분 실리콘, 철, 알루미늄, 칼슘, 산소,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고 다른 원소들은 훨씬 더 적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멘틀이 나타납니다. 길고 지루한 여정이에요. 2층은 두께가 약 1400km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파이록신과 올리빈 같은 복합 미네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비율의 철, 실리콘, 산소,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한 층을 뚫고 반용융 상태의 외핵으로 들어갑니다. 이 뜨거운 늪지대를 통과해 150km를 더 여행하면 액체 핵 껍질에 철로 된 바다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께가 거의 100km나 되고 녹은 금속은 우리를 증발시켜버릴 기세지만 이 드릴은 극단적인 맹공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우리는 갑자기 멈춥니다. 달의 가장 깊은 곳에는 240km 두께의 고체 철핵이 있습니다. 드릴로 뚫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깃발을 꽂고 드릴 목록에 있는 다음 행성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수성이에요. 달의 깊숙한 곳은 뜨거웠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 표면은 훨씬 더 뜨거워요. 물론 태양과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드릴로 뚫어봅시다. 수성은 겉껍질이 꽤 두꺼운 편인데 지각이자 멘틀인 이 부분은 깊이가 약 400km에 달합니다. 그다지 흥미로운 여정은 아닙니다. 많은 면에서 지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릴이 단단한 금속 벽에 부딪혀서 멈춥니다. 이건 수성의 핵으로 지름이 4000km가 넘습니다. 수성 전체 지름의 85%를 차지합니다. 이걸 드릴로 뚫으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완전한 금속인데다가 밀도가 매우 높거든요. 다음 행성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화성에 도착했어요. 보세요. 해가 지고 있고 태양은 하늘을 흐릿한 파란색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드릴로 구멍을 뚫으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작업에 착수합니다. 화성의 지각은 지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얇습니다. 겨우 10에서 50km밖에 되지 않아요. 지각의 구성은 매우 비슷한데 철, 알루미늄, 칼슘,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언젠가 이 붉은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지구와 매우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 층을 뚫는 것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인 멘틀 차례예요. 멘틀은 약 1800km 두께의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화성의 크기 덕분에 화성은 더 이상 지진학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표면 아래 가까이에서 마그마가 끓지 않아서 조용하고 순합니다. 한참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 핵에 부딪혀 갑자기 멈춥니다. 핵은 철, 니켈 그리고 유황으로 된 구체로 직경이 3200에서 4200km입니다. 이 핵은 수성의 핵보다 더 크지만 행성 자체도 더 크니까 당연해요. 자,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목성이거든요. 이 가스 거성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의 2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착륙했어요. 이 바다로 말하자면 전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바다이고 액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릴은 목성 표면을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암석이나 단단한 금속이 없고 단지 가스와 액체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동이 대단해요. 목성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단순히 거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죠. 드릴은 간신히 버티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도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는 목성의 핵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예요. 이곳의 온도는 섭씨 약 5만 도이고
핵 자체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이며 사방에 엄청난 압력으로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드릴이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쁜 징조예요. 박살나기 전에 여기서 나왔죠. 휴, 바람도 압력도 열기도 없습니다. 주변은 온통 얼음처럼 차가운 거대한 황무지로 능선과 붉은 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목성의 가장 유망한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입니다. 얼음을 드릴로 뚫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 만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얼음 껍질 바로 아래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두께는 15에서 25km밖에 되지 않고 그 아래는 거대한 소금물 바다인데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큽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챌린저 해협이고 10km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파의 바다는 수심 160km에 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깊고 어두운 바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물속을 빠르게 통과해서 마침내 바다 밑바닥에 도달합니다. 멘틀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마치 지구의 멘틀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로파의 금속핵을 발견합니다. 유로파는 지구의 달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중심에 매우 빨리 도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좋아요? 계속 이동해서 더 멀리 가봐요. 오, 최대한 빨리 드릴로 뚫는 게 좋겠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목성의 또 하나의 달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인 이오에 있는 게 분명해요. 보세요. 화산은 에베레스트의 2배 크기고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린 이미 이오의 표면 아래 있어요.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는 녹은 바위 투성이에요. 대부분 노란색과 갈색 빛깔인데 엄청난 양의 유황 때문입니다. 악취가 지독하겠어요. 어쨌든 가장 특이한 점은 이오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것이 항상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은 엄청난 조성력을 만들어내서 이오 표면은 위아래로 100m 이상 부풀어 오릅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가장 거대한 쓰나미처럼요. 차이점이 있다면 물이 아니라 바위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마침내 철핵에 도달할 때까지요. 이곳은 뜨겁긴 하지만 적어도 표면처럼 흔들리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는 없습니다. 또다시 깃발을 꽂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토성이에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자 화려한 고리로 가장 잘 알려진 행성이죠. 참고로 고리가 있는 행성은 토성뿐이 아닌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눈치챘겠지만 지금 우리의 드릴은 수소와 헬륨을 통과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토성은 표면과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죠. 드릴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기다리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드릴이 고철 덩어리로 으스러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침내 압력이 매우 커지고 우리는 액체 수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곧 토성의 고체 핵에 도달할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핵은 철과 니켈로 만들어졌고 행성의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서둘러요. 자, 도착했어요. 해왕성입니다. 드릴은 즉시 닻을 내립니다. 이곳의 바람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죠. 바람의 세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보다 5배나 더 빠른 속도에 달해요. 해왕성은 토성이나 목성처럼 수소와 헬륨의 아주 얇은 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뜨겁고 바람이 불고 여기 태양계 외곽은 외롭습니다. 그러니 얼른 파헤쳐보죠. 가스 밑에서 갑자기 끓는 듯 뜨거운 물, 메탄, 암모니아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휴, 이런 물질은 뜨거워요. 비록 해왕성이 얼음 거성이라고 불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름은 해왕성의 핵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빠르게 향하고 있는 깊은 곳에는 돌과 얼음으로 된 작은 덩어리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은 펄펄 끓는 온도이지만 아래의 얼음은 항상 차갑습니다.